안녕하세요. 어니언비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시보드 이제 디자인 그리고 따라 만들기 해보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단순히 이제 뭐 미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UI, UX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구현을 해보는 거니까 이 대시보드를 뭐 만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만드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지난 시간에 여기에 자격인증 관리 현황에 대한 메인 대시보드 페이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 만료 현황 이제 보러 가기를 딱 눌렀을 때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어떤 뭐 자격이 됐든 아니면 뭐 매출 채권 같은 게 됐든 간에 이제 오늘 기점으로 앞으로 한 달 안으로 뭐 만기가 다가오는 거 그리고 3개월 뭐 6개월 안으로 이제 다가오는 건이 뭐 72건이고 72건이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어떤 건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를 이제 같이 구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테마 파일을 이제 적용을 하셨다면 여기에 이제 새 페이지를 눌렀을 때도 그대로 이제 테마가 적용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일단 한 가지 좀 정리 작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우리 측정 값들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모델 보기 쪽에서 얘네들을 조금 폴더링을 해주고 갈게요. 여기 세 개를 쉬프트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베이직 이라고 이렇게 엔터 쳐줘서 좀 접어주고 오늘 하는 것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구별해서 보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측정 값을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패스한 사람들에 대한 걸 카운트하는 거 그리고 단순히 그냥 조직원들을 모두 카운트하는 거 그 다음에 패스한 케이스들 뭐 사람에 상관없이 이제 자격 건수를 다 헤아려서 이렇게 합격한 거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행을 카운트하는 식으로 이렇게 건수를 셌었죠. 자, 기간별로 이제 만료가 되는 거를 한번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자격 만료일 기준으로 우리 봐야 되겠죠. 자격 만료일 넣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계층은 필요 없으니까 우클릭 하셔서 자격 만료일 계층 대신에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일단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지금 굳이 뭐 요일이라든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얘를 눌러서 상단에서 얘를 일단 단순한 쇼트 형태, 짧은 형태로 좀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자격 만료일별로 몇 건이 나오는지를 오른쪽에 일단 한번 세보면 좋겠죠.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요거를 이용하면 될 거예요. 합격한 거에 대한 건수. 자, 여기 딱 넣어보면 지금 이렇게 각 만료일별로 건수가 이미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오늘 기준으로 오늘부터 언제 이 만료일이 요 사이에 도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언제보다 오늘보다 며칠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30일 뭐 60일이면 60일 90일이면 90일 요 사이에 해당되는 애들을 뽑아서 카운트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바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식을 이제 만약에 작성을 한다 라고 하면 이름은 CNT 뭐 케이스를 우리가 세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익스파이어링 하는 거를 센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줘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혹은 그런 조건을 필터로 해서 계산을 하려면 역시 우리가 뭘 써야 된다? calculate을 써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뭐다? 일단 패스한 거를 계산하는데 뒤에 이제 필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필터는 어떤 필터를 적용을 시킬 거냐면 이 앞서 말씀드린 자격 만료일이 언제보다는 크거나 같고 today를 하면 되겠죠. today 함수. today보다는 크거나 같고 and 자격 만료일이 뭐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다시 today보다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30일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줄바꿈을 좀 해줄게요. Shift 누르고 엔터 쳐서 줄바꿈을 해준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일단 좀 이따가 이거를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해놓으면 동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적으로 디벨롭 시켜가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만든 식을 여기다 이제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
네 건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제가 이걸 촬영하는 시점이 2025년 1월 18일이니까 요 앞으로 그 이후로 한 달 안으로 떨어지는 만기가 떨어지는 애는 4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얘가 누군지도 살짝 갑자기 궁금해졌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보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의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죠. 팀, 이름, 뭐 자격, 일단 뭐 이 정도만 넣어보면 그 다음에 여기 24일 4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보면 이 박유진님이라고 하는 분의 4건의 인증이 이때 만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얘는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봤던 거고,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동적으로 바꾼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매개 변수를 넣어서 매개 변수로 치환을 해주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사전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상단에서 뭐 다짜고짜 뭐 매개 변수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방법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결국에는 훨씬 더 플렉서블하고 이해하시기 더 좋아요. 자, 우리가 뭔가 슬라이서에서 뭐 30일, 60일, 90일 이런 게 있을 때 얘를 우리가 딱 체크를 했을 때 그 값이 반환되도록 만드는 거.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selected 함수, selected value라는 함수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걸 이용하면 이걸 쉽게 이제 구현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입력 버튼을 한번 눌러서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이제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냐면 뭐 그냥 뭐 서포팅 테이블, 보조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 피리어드,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값인데 30일, 90일, 뭐 120, 180일, 뭐 360일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days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오른쪽에는 이제 이름이 나타나야 되니까 얘는 피리어드라고 할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제가 미리 복사해둔 이렇게 텍스트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 얘는 숫자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매개 변수로 들어가게 될 거고, 얘는 사용자를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슬라이서로 사용이 될 거예요. 슬라이서의 항목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로드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방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 만들어진 테이블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테이블 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얘는 숫자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얘는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일로 와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려는 거는 selected value를 이용해서 슬라이서를 눌렀을 때 30일, 90일 이렇게 숫자가 반환되도록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 피리어드 지금 만든 거에 피리어드 열을 넣고, 그리고 얘가 눌렀을 때 이제 값이 반환이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selected value로 측정 값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은 selected days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selected value로 하고, 어디에서 선택된 반환해야 되는 건 days 쪽이죠. 숫자 쪽.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를 하나 넣어서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자, 카드를 만들고 지금 만든 selected days를 딱 넣어보면 현재 지금 여기가 눌렸을 때 이렇게 30일이 지금 반환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n 플러스 3, n 플러스 6, n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는 공백이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selected value 뒤에 사실은 두 번째 인수를 또 넣을 수가 있죠. 선택이 안 됐을 때 뭘 반환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는 인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따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디벨롭 시킬 거예요. 자, 그럼 거의 지금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처음 만들었던 식을 이제 동쪽으로 바꿔주면 돼요. 방금 만든 걸 집어넣어서. 자, 그래서 count case expiring 부분에서 이제 요 부분, 요 30이라고 하는 부분을 뭘로? selected days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측정 값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된다. 조금 줄일게요. 줄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이제는 이 왼쪽을 볼 때 이제 뭐 아까처럼 플러스 1을 누르면 내 건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3개월 안쪽으로 하면 이렇게
총 6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식이 완성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보셨던 어떤 거?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묶은 세로 막대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날짜를 일단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는 자격 만료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계층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요 count case expiring 얘를 y축에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뭐 앞서서 복사해 와도 되지만 어쨌든 뭐 슬라이서가 필요하겠죠. 슬라이서에서 앞서 만들었던 피리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 가지 이쪽에 있는 X축 자체가 지금 데이터가 없는 애들도 이렇게 지금 기간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현재 여기 X축 자체가 날짜로 돼 있는데 기본이 연속형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자, 뭐 이해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서식 쪽으로 가셔서 X축으로 가보시면 여기 지금 유형이 연속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건 자연스럽게 안 나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속형 말고 여기에서 범주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면 이때부터는 딱 존재하는 것만 이렇게 중간에 뭐 날짜가 비더라도 그냥 걔네들은 빠져나가는 식으로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뭐 디자인만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서는 앞서 보셨던 거랑 좀 다른데 이 기본 슬라이서를 타일로 바꾸면 좀 디자인적인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슬라이서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타일 슬라이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일 슬라이서. 뭐 혹시라도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설정에 가셔서 미리 보기 기능을 키시면 될 거예요. 옵션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서식으로 가신 다음에 얘를 일단 세로로 이렇게 세로가 아니죠. 가로 형태로 레이아웃을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정렬을 여기서 눈금이 아니라 단일 행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개만 나오게 돼 있어서 스크롤이 뜨는데 그 밑에 최대 표시 단추를 여기서는 4개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더 늘리고 싶은 분들은 넉넉히 해놓고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디자인적으로 이제 터치를 좀 하자면 얘를 조금 더 작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하얗게 안 보이는 부분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건드리고 갈게요. 자, 일단 얘를 좁혔을 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게 조금 아래로 밀리는 경향이 있죠. 자, 저거는 지금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이제 넓게 지금 처음에 초기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 아마 단추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있으실 거예요. 안쪽 여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크기를 기본이 아니라 좀 좁게로 하시면 괜찮고, 그럼 더 줄여도 얘가 좀 가운데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설명값 안에 있는 설명값도 좀 가운데 맞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에 대해서 아니죠. 이 단추에 대해서 어떤 거 마우스를 우리가 갖다 댔을 때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책갈피인가? 뭐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했었죠. 연월별. 자, 여기에 이제 가리키기에서 가리켰을 때 나는 좀 다른 색깔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었어요? 자, 채우기를 가리켰을 때는 뭐 그냥 요런 회색 정도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마우스 갖다 대면 없어지진 않죠. 너무 밝아져서. 그리고 선택이 됐을 때는 나는 요런 색, 요것과 같은 색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택한 상태일 때 채우기를 이번에 요 색으로 바꿔주면 된다. 자, 글자도 얘는 좀 흰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설명값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을 했을 때 설명값은 흰색으로 글자가 나타나는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디자인이 다 완성이 됐죠. 자, 잠깐 근데 우리가 아까 만든 식에서 이 투데이를 뭐 다르게 이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혹은 뭐 아주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게 되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아예 자체를 뭐 오늘 촬영하는 날인 25년 1월 18일 뭐 이런 식으로 박아도 되겠죠. 이제 투데이로 하게 되면 동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거고, 이렇게 기준일을
잡으면 그냥 고정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앞서 보셨던 부분을 나머지를 같이 그래도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부분 그리고 요런 것까지 같이 그래도 마무리를 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는 걸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자, 이 밑에 있었던 그 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요 표랑 똑같은 거라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 바꿔주긴 해야 돼요. 자,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에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자, 사실은 여기서 의도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8명, 이 8명이 누구냐? 이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이 밑에 그게 쭉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게 정확히 구현이 되려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도 뭘로 똑같이 바꿔줘야 돼요? 앞에서 만든 그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단순히 합격돼 있는 애들이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서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n+3라고 그러면 6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긴 여전히 모든 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준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expiring 하는 애로 바꿔준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이제 더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데이터가 없는데 얘네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해서 그러냐면 여기에 오른쪽 클릭을 여기다가 대고 해보면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없는 항목도 표시하는 거를 앞서서 지난 시간에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꺼주셔야 된다. 그래야 데이터가 있는 애들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다 봐야 되는 사례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우리가 만기가 다가오는 애들만 봐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뭐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른쪽 클릭,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다 보니까 이제 식에서 한 가지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얘를 이제 모두 해제를 했을 때 그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원하지 않죠. 자, 선택을 안 했을 때 모두 다 나오게 하려면 그게 뭐 때문이냐면 결국 expiring 쪽으로 갔을 때 아까 우리가 요 selected days가 결국 오늘 날짜에 더해져서 그 최종 기간이 정해졌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요 selected days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 공백이 아니라 뭐가 나오면 된다? 충분한 날짜가 나오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로 selected days의 두 번째 인수를 이제 넣어주도록 할게요. 얘를 뭐 복잡한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만 days 정도 넣어주면 충분하겠죠. 1000데이만 해도 사실은 3년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만 days 정도 넣어서 모든 날짜를 다 커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격이 언제든 간에 그냥 충분히 선택을 안 했을 때는 한 20년, 30년치도 나오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식만 바꿔주고 나면 이제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나오게 된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UI적인 부분 조금만 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원했던 부분은 이렇게 여기에서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현황을 보러 오게 되고 다시 돌아가고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해당 페이지로 갈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만든 이 페이지 자체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얘를 숨기기를 해 놓으시고 이제 앞쪽에는 이 페이지를 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 페이지 쪽에서는 그냥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넣어줄 거예요. 삽입으로 가서 단추에 탐색기, 페이지 탐색기 버튼을 딱 누르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탐색기를 눌러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딱 요 2페이지로 가는 거, 요것만 원하죠.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로 바로 오셔서 여기에 보시면 뭐 위에 옵션도 있지만 바로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뭐는 보이게, 뭐는 안 보이게. 자, 우리는 뭐 페이지일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만 놔두고
이렇게 두면 된다. 자, 이름도 물론 얘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여기 페이지 이름을 바꿔주면 된다. 얘는 뭐라고? 만기 현황 보러 가기.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자,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얘를 이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왔으면 다시 돌아가는 버튼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추로 가셔서 이제는 뒤로 라는 버튼을 얘를 눌러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뭐 설정상 조금 작게 나오고 있는데 단추 스타일 가셔서 아이콘 쪽을 들어가시고 아이콘 크기를 한 50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UI적으로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실 슬라이서를 이제 어떤 거를 다 선택을 했을 때 얘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누르고 얘 선택되고 이렇게 슬라이서가 많다고 할 때 얘를 누르면 한 번에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것도 여기에 넣어줄 수가 있다. 자, 쟤도 단추 쪽으로 가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모든 슬라이서 지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슬라이서 지우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 자체가 벌써 버튼이라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면 벌써 작동은 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서식 쪽으로 가셔서 단추 스타일 그리고 아이콘 쪽을 켜주시고 텍스트는 꺼주시고, 그럼 현재는 지금 지우개 모양이 돼 있고 여기 아이콘의 유형을 들어가셔서 다시 설정이라는 아이콘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뭐 사이즈는 아까 하셨던 것처럼 한 50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끝난다. 자, 그리고 슬라이서 중에서는 이제 딱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요 슬라이서 날짜, 그 다음에 요거 건수. 자, 이제 그동안 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게 뭔지 금방 아시죠?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그래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 어떤 거 그냥 기본 슬라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자격 만기 완료일을 딱 넣어주시면 원래는 이렇게 먼저 뜨죠. 이거를 이제 줄이면 사실 쟤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요. 얘만 남게 되죠. 쟤를 뭐 끄셔도 되지만 여기 서식으로 가셔서 슬라이더 자체를 끄셔도 되고, 자, 뭐 머리글도 끄셔도 되죠.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에다가 텍스트 상자 또는 도형을 넣어서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은 거예요. 여기는 from, 여기는 to,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것도 마무리가 된다. 이제는 뭐 캘린더를 이용하실 분들은 뭐 캘린더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뭐 플러스 먼스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만기 현황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쟤는 카드예요. 그래서 단순 카드를 넣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우리 아까 만든 측정 값을 그냥 넣으면 된다. 이제 얘는 뭐 당연히 서식으로 가서 범주 레이블 꺼주고 배경까지도 꺼서 투명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 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살짝 어떤 그림자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림자 빼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텍스트를 이용해서 건이라고 넣어주면 끝난다. 그래서 여기 쉐입 쪽에 뭐 하나 만드신 다음에 뭐 얘는 텍스트 상자로 하셔도 되는데 가끔 쉐입이 더 깔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텍스트에다가 뭐 건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을 뭐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요 위치만 이제 여러분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배경도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까지 꺼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필요한 거 앞에서 다 챙기셨을 테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땐 눈에 조금 아직도 밟혀요. 여기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자, 그래서 여기 서식으로 가셔서 열의 총 합계 쪽 이쪽에서 배경색을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블에도 적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의 총 합계도 가서 레이블에 적용,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만기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배운 스킬은 다른 맥락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한 스킬들이니까 여러분이 잘
복습하셔서 더 업그레이드된 여러분의 대시보드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